안녕하십니까. 더위마저도 확 날려버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난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바로 그 여론의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파헤쳐주는 여론고수 홍희영님 배정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자, 홍 기자님, 지금 정말 여의도 정치판에서 여지껏 없었던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임기 3개월이 갓 지난 현직 대통령과 직전 여당 대표와의 한치 양보가 없는 이 엄청난 대결. 네.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누가 이깁니까? 이게 그 최근 여론사가 몇 개가 있었죠. 예. 몇 개가 있었는데 뭐 질문은 그런 질문입니다. 그러니까 네. 국민의힘 내분 사태, 네. 내분 사태 내부 갈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. 네. 뭐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. 예. 근데 제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천천히 보다 보니까 예.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코레스 MBC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. 윤핵관이 책임이 크다가 전체 응답자에서 35.5%, 예. 윤석열 대통령이 28.6%, 예.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22.5% 순으로 돼 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윤핵관 책임이 높네요. 이게 높다. 근데 이제 저는요,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보층 의견은 뭐 별로 고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. 네. 진보층이야 뭐 사실 그 현재 실권을 갖고 있는 그 대통령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워낙 높게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중도층은 정치에 대한 관여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, 중요한 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. 네, 그렇죠.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죠.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,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 사태는 지지층을 배신하는 거예요. 양쪽의 그 갈등은 지지층을 배신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지금 작년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, 지방선거, 큰 선거 3번이나 이긴 여당이 이렇게 갑자기 갈등에 빠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그 대표를 나가라고 그러고 해주고,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있어본 적이 없죠. 최초죠. 네. 지지층 입장에서 어리둥절한 겁니다. 지금. 어리둥절하죠 지금. 근데 그런데 그 지지층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냐? 코레일서치 조사에서 보면 윤핵관이 30.5%, 그 윤석열 대통령이 13.7%, 합치면 44%예요. 예. 이준석 전 대표가 41.6%. 네.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리서치 JTBC 조사도 있어요. 네. 거기서도 보수층, 똑같은 질문인데, 거기서도 보수층은 윤핵관이 26.6%, 윤석열 대통령이 19.9%, 합치면 46.5%예요. 네. 이준석 대표라는 응답이 45.2%예요. 거의 똑같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및 측근들과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. 이게 지금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견이 이게 갈라져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지금 홍 기자님이 분석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윤핵관이야 그렇다. 윤핵관은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쌓여 있는 것이고, 대통령 윤석열 대 이준석 대 윤석열 보면 이준석 책임이 더 높다고 보네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대통령도 물론 따봉 문자나 내부청계 이 문자가 노출돼서 좀 곤욕스럽긴 했지만, 결국은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인 관여를 한 거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고,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양쪽 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.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, 특히 이제 그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 둘 다 좀 시야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. 그런 의견이 보수층에서는 강한 것 같아요. 아니, 그래서 아예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이준석을 다 내쳐라.
그런 얘기도 나옵니다. 그렇죠. 예. 그게 가장 그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지적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, 네.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, 사실은 이게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도 뭐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지만 예.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, 오. 뭔가 이제 윤핵관과의 갈등이 있고 이제 뭐 공격을 할 때마다 뭐 예.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양비론 피지 말라고 그래요. 양비론 필요 없다. 뭐 둘 다 잘못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.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저기만 잘못했다라고 여러모로 평가해 주길 바라는 거죠. 네. 둘 다 잘못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. 근데 이제 저희만 해도 사실 양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예. 방금도 저는 양쪽에 둘 다 등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.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중간이나 중도나 중립지대에서 그 타협 시도하지 말아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. 그 얘기는. 그러니까 이제 뭐 양쪽 다 나가라는 타협도 자기는 받아들이고 없고, 그리고 화해하라는 것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, 네. 뭐 결국 본인만 잘못 없다라는 얘기죠. 아니 근데 홍 기자님, 저는 여기서 데이터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못 받아들이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? 이제는 뭐 법적 대응도 하고 여론 대응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, 이게 점점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의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이러는 겁니까? 이게 데이터상으로 뭐 데이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뭐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가만히 이제 어떤 정치사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삼국시대, 뭐 중국의 삼국시대, 뭐 일본의 막부시대, 누군가가 멸망을 하거나 누구 목을 쳐야 되는 시대들이었죠. 태양이 두 개일 수도 태양이 두 개일 수도 없는 거죠. 뭐 유럽의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. 예. 그리고 우리나라 뭐 과거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그렇잖아요. 뭔가에 뭐 정적이 있을 때는 영모를 그렇죠. 영모했다라는 안 해도 했다는데 이무 호모 아니고 영모야. 삼족을 멸해버리고 다 삼족을 멸하라. 그냥 다 정리해버리잖아요. 근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, 야만의 시대예요. 그게 뭐냐, 권력을 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은 뭐 이쪽 윤핵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여당이잖아요.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. 권력을 갖고 양쪽이 양립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보수층이나 뭐 중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야 이러다가 이거 뭐 나중에 뭐 총선 대선하면은 또 다시 이제 정권 넘겨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불안감이 있겠지만, 이분들은 자기들이 쫓겨날 불안감만 있지 정권 넘겨준다는 불안감은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정당사 정치사를 보더라도 그런 야만의 시대를 살아왔거든요.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중도의 타협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. 의원 내각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제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을 선출하면서. 그렇지만 이분들은 아직도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. 이분들은. 참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굽히지 않을 텐데, 홍 기자님은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대한민국에서 다 망라하시는 분이잖아요.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로 빙의된다면 지금 쭉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거나 정치 판세를 보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봐요?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러갈 수가 없는 위치에 와 있고, 그리고 건너갈 강에 다리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사생결단을 하는 것밖에 나온 게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탈당과 신당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. 근데 탈당과 신당도 그건 최후의 선택이고, 최후의 선택이고, 제가 볼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제 전당대회가 다시 열리면 지금 뭐 여론조사 상황에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. 전체 응답자에서는. 뭐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제 정치적인 그 뜻을 같이 해서 뭔가에 다시 이제 재기의 발판을 만든다.
그러면은 모를까. 또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다시 이 힘을 얻지 못한다. 예. 그러면은 그때야 물론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해야죠. 뭐 나가서 뭐 당을 차리든 아니면은 뭐. 참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. 답답합니다. 한치 또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입니다. 준석아! 홍영님, 배종찬의 외마디 비명입니다.